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옆에 우리 이경실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이제 만성홍파병 관련한 식사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뭐 슬기로운 식사생활 만성홍파병인데 사실 부제를 주신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하고 칼륨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조리를 잘 해서 사람답게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 네.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세요. 맞아요. 이게 홍파병 환자들이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다. 근데 사실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먹는 것도 못 먹고 뭐 이러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사실은. 네, 맞아요.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 게 사실 진짜 가장 기초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근데 정말 먹고 싶은 거는 조금 줄이긴 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제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게 이제 그렇지 않은 몸에 괜찮다고 알려진 것들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하나씩 이제 알아가신다 생각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 내용은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항상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콩팥병 없는데 또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요. 저를 만나야 되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리고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랑 이제 뭐 의견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될 영양소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콩팥병의 단계를 나누는데 60점 이상이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0 이상이면 그냥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꼭 만성 콩팥병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1, 2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 충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까지 한 90에서 6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그냥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조금 주의할 거는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과장돼 보여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점수가 100 넘은 경우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근육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들으실 수 있고 저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제 60 밑으로인데 지금 보시면은 30 정도까지를 저희가 항상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 그룹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 미만이 되면 투석을 할 준비도 하고 이미 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러면 조절할 영양소가 어떻게 있을까? 정상인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인이랑 나트륨은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게 주의하라고 돼 있어요. 이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다른 나라보다 그 다음에 권장량보다 많이 먹고 있는 게 이제 인이랑 나트륨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정상이어도 관리해야 된다. 단순히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을 찍으면 60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 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하면 이 부분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과량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젊은 분들 요즘 바디 프로필 찍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닭가슴살도 갈아 먹고 또 보충제도 많이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많이 먹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세 이전인 분들이면 훨씬 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부터는 칼륨이랑 그 다음에 이제 15 미만 되면은 비타민 A도 이제 축적되는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축적이 됐을 때 조금 위험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신경 쓰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추석을 이미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단백질이랑 그 다음에 소모가 많이 되는 수용성 비타민 이런 거는 조금 따로 더 챙겨주셔야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좀 비교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단백질 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미국이나 유럽, 한국 다 콩팥 기능과 관련해서 투석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단백질 섭취는 본인 체중 1kg당 0.8g 미만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양이 0.6에서 0.75가
5kg가 됩니다. 너무 줄여도 안 돼요. 너무 줄여도 안 되고 요 정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0kg인 사람이다. 그러면 단백질을 한 48g 정도 먹는 거고요. 48g이 뭘 의미하냐? 보통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닭고기, 이런 고기류, 육고기가 100g을 드시면 거기 20g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육고기 200g은 넘지 않는다. 언뜻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양 극단에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드셔서 문제가 되고, 어떤 분들은 한 번 드실 때 막 3인분 드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밥에도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총합을 생각하면 고기는 한 100g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실제 권장량도 딱 그 정도예요. 남자분이면 60g, 여자분이면 50g 정도는 채워서 먹는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50에서 64세에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보통 83g 많이 드시고 계시죠. 여자분들도 58g 충분히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65세 미만이시면 좀 줄이려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나트륨은, 나트륨 하면 소금 생각하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 나트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가이드라인은 하루에 2400mg. 보통 우리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게 이제 소금인데,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거기 40% 정도가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한 소금으로 치면 5g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능하면은 다른 합병증을 빠르게 진행하는 거, 고혈압 이런 것까지 좀 관리하고 싶다면 2000mg 이내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권장량도 1500mg 정도만 먹으면은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기준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나트륨으로만 4800, 소금으로 치면 거의 12g 드시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자도 한 3000mg 드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이 드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 영양 권장량, 그래서 5년 주기로 이제 개정이 되는데, 2020년도에 나왔을 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면 2300은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콩팥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도 나트륨은 늘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칼륨은 이제 포타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인이 있습니다. 칼륨은 이제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줄여라, 어떻게 해라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보통은 2400mg 이내로 먹으라고 돼 있고, 실제 칼륨 수치가 문제가 생기면 더 줄이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00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은 조금 덜 드시고 있고, 남자분들은 충분히 많이 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는요, 피 속의 인 수치, 그 다음에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이런 수치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서 낮춰야 되는데 1000mg 이내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섭취, 이렇게 먹으면 아주 건강하겠다 하는 게 700mg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평균적으로 1400mg 드시고 있고, 지금 20대 분들은 3000mg 이상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도 점점 많이 늘고 있고, 1년에 막 10,000명씩 는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지만 당뇨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 추세로 가면 당뇨 환자가 얼만큼 되겠다 계산했던 것보다 지금 10년 빨리 그 숫자가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분들이 다 나중에 당뇨병성 콩팥병증이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화 비만도 많아지고 당뇨가 생기는 숫자도 많아지고 발병하는 나이도 젊어지는 거는 대부분 이런 식사와 조금 관련이 많죠. 유전적으로 엄청나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칼륨은 높아지면 급격하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이걸 줄이고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칼륨은 이제 콩팥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과일과 채소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영양학적으로는 기준이 있는데 한 번에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1회 제공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1회 제공량당 칼륨이 한 번 먹을 때 250mg보다 많이 있으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00mg 정도 되면 중간 정도고요. 150mg 이내면은 낮은 거고,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칼륨을 낮춰야 되는 분이면 여기 낮은 데서 골라서 드시는 게 유리하고요. 콩팥병이 없는 분은 사실은 칼륨을 많이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게 상대적으로 나트륨을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좀 권고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만성 콩팥병이기 때문에 낮은 걸 위주로 보는데 주의해야 될 게 글로벌하게 낮다고 연구된 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수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에 1회 제공량만 드시지를 않더라고요. 한 통 드세요. 한 통.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상태가 돼서 칼륨이 분명히 적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실려 오시기도 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글로벌하게 교과서 기반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한 번에 먹어야 된다는 양이 대체로 어느 정도냐면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이에요. 2분의 1컵이고요. 과일은 그 생과일 자체로 담아서 그 정도가 한 번에 먹는 양이고 야채는 조리한 걸로 먹는 게 그 정도예요. 근데 보통 과일이 몸에 좋다 하면은 종이컵 막 넘치게 많이 드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분의 1컵으로 계량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제가 개수를 써놨는데 대추는 3개만 먹어도 칼륨을 충분히 먹게 되는 거. 거기다 좀 달달하고 또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선도복숭아도 네. 작은 거 1개 이내로 드셔야 되고 오렌지도 중간 1개 이내로 드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적게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아보카도 뭐 불포화 지방산 많이 들어서 아주 좋은 건데 여기 칼륨을 낮춰야 될 때는 조금 줄여야 되고요. 아보카도, 바나나, 비트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ABC 주스 할 때 그 B에 들어있는 네. 비트여서 그렇죠. 상당히 좋은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주의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 건포도를 가져왔는데 건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말린 과일은 다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고구마, 호박 이런 것도 진짜 코딱지만큼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하나나 2개 정도. 고구마 뭐 저런 거는 임도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시금치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토마토도 이제 토마토가 사실은 좋은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라면 토마토가 항상 빠지지 않지만 콩팥에는 너무 많이 안 드시는 게 좋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중간 정도가 이제 뭐 사과, 복숭아, 배 이런 정도고 살구도 2개 이내로 먹어야 되고 나머지 멜론이나 자몽,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요것도 그냥 드시면 좋은 채소들이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칼륨이 충분히 많이 있어서 특히 줄기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러면 낮은 데서 골라서 드시는 게 좋은데 저는 요거는 제가 블루베리를 맨 앞에 써놨어요. 이 베리류는 실제 혈관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블루베리나 딸기 이런 정도를 조금 드시고 콜리플라워를 드시면 좋겠는데요.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 같이 생겼는데 하얀색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콜리플라워는 색깔 때문에 칼륨 함량이 조금 낮습니다. 실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이스 콜리플라워를 얼려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밥 대신 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야채를 좀 골고루 드신다면 콜리플라워랑 당근,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빈스도 길쭉하게 생긴 채소예요. 요거 물에 데쳐가지고 드시면 칼륨도 조금 뺄 수 있으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상추도 4장 이내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슬기롭고 맛있게 드시려면 일단은 허용된 양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권장 가이드라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회 이내로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정도 안 되는 거예요. 1.5회. 그러니까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1, 2회 이내라는 거 그러니까 2번을 꽉 채워서 드시면은 왜냐면 다른 음식에도 조금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과일 채소를 한 번씩 먹는다 그냥 요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대략 아까 말한 대로 2분의 1컵이고 칼륨 함량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높은 함량은 좀 코딱지만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같은 거는 손가락 1-2개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좋겠고요. 교수님 저거 반 컵이요 기준이 네. 이거 우리 보통 커피숍 한 개에 나오는 그런 반컵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종이컵 반컵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저것도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맥주컵 반컵 이런 거 아닙니다. 보통 한 컵이라고 하면은 250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반이어서요. 125cc고. 그러면 거기에 절반을 그게 뭐 베리가 되든 뭐가 되든 네. 과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만큼만 먹으라는 얘기. 네, 맞아요. 네. 마트에서 시식하는 양 그거를 하루에 한 번만 먹으라는 거예요, 또.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은 어쨌든 껍질이 진짜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네. 껍질을 먹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못 먹어요. 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껍질은 이제 최대한 벗겨내고 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통조림 과일이 좋기는 한데요. 통조림에서 그 과일만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먹어야지. 과육만 드시고. 시럽은 이제 당뇨를 유발하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린 과일도 안 좋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말린 과일은 먹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채소도 이제 껍질이랑 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를 먹어도 파란 부분은 이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삭아삭한 줄기도 안 먹고 그 치마같이 생긴 이파리를 이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소는 일단 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데쳐서 먹는데 찌지 않고 데쳐서 먹는 거고요. 물에 데치면서 조금 더 빠져나가게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찬물에 여러 번 헹궈가지고 드시면은 웬만큼 칼륨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조리를 만든 걸로 뭔가 다른 거와 섞어서 드신다거나 이러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원장님이 강조하신 부분이라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수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은 저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저염 염분을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이제 저염 소금, 저염 간장을 마트에서 사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성분표가 아주 정확하게 써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소금 함량을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칼륨을 높여야 돼요. 짠맛을 내는 그 소금의 모양과 규모와 부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금 4분의 1 티스푼, 요게 이제 라이트 솔트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저염 소금인데 4분의 1 티스푼이면은 1g에서 1.4g 정도 돼서 한 번 먹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칼륨이 700mg이 들어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칼륨 함량이 1회 제공량에 높다고 했던 게 250 이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거기에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저염 소금을 코딱지만큼 드시면은 이게 3배의 칼륨을 먹게 되는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690 들어있고요. 보통은 300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칼륨이 어려운 게 나트륨은 차라리 짠맛이 나니까 뭔가 좀 조절이 되는데 이게 맛이 안 나서 어렵다 이러는데요. 나트륨도 맛이 안 나는 나트륨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비타민제 중에 발포 비타민 있죠. 물에 담그면 거품이 이렇게 나는 거기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입으로 삼키는 비타민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포 비타민 뿐만 아니라 모든 가공식품의 색깔이나 향을 내는 데에 들어있는 성분들 뒤에 보시면 뭐뭐뭐 나트륨, 뭐뭐뭐 나트륨, 그렇죠. 다 나트륨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을 드시면 인을 많이 드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트륨도 덩달아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걔네는 짠맛이 안 나는데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게 허브솔트 같은 거는 괜찮을까요? 아니, 허브솔트에도 칼륨이 맞아요. 꽤 들어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조사를 맞아요. 해보니까 맞아요. 저거 저염소금 때문에 하여튼 몇 년 전에 SBS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진짜 엄청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 저게, 그게 어떤 해외 연구가 있었는데, 해외 연구에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라이트 솔트를 먹는 행태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 오히려 라이트 솔트를 먹는 사람들이 이제 투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네. 알고 봤더니 거기에 포타슘 때문이다. 네, 많이 있더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럼 허브솔트도 이제 안 좋다. 그냥 네. 소금을 쓸 거면 생소금으로. 천일염. 천일염. 네, 정제염은 더더욱 안 돼. 항상 영양사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넣기 시작하면 이 맛이 다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고춧가루나 뭐 이런 걸로 한 다음에 소금은 정말 마지막에 넣고 조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짠맛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좀 적게 드시고, 뭐 제가 늘 말하지만 국물 안 먹으면 소금을 또 확실히
빠르게 줄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칼륨인데 아까 채소와 과일에 많다고 했지만 어디나 들어있어요. 견과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유에도 있고,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하셔서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조금씩 신경 써서 줄인다. 내가 원래 먹으려는 거보다 한두 숟가락만 덜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콩이 되게 좋다고 돼 있는데 콩은 1회 제공량을 먹으면 지금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400 정도 먹게 되니까 칼륨이 좀 적다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먹을 때 150mg 이내니까 요 첫 번째 선이 이제 200이거든요. 요거 안쪽에 들어있는 거가 괜찮은데 대부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은 콩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칼륨을 생각하면 조금 더 적게 먹어야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몰라서 무작정 안 먹으면 너무 괴롭고요. 이 수치를 대강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비율적으로 한두 입 먹는 건 괜찮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제 알면 좀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